어느 분이 이제 제게 요양원도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이라는 걸 하잖아. 그 많은 자기 자본 투자하고 거기서 뭐 돈 벌어 먹겠다는데 별로 따져보면 남는 것도 없어. 투자한 돈도 그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기회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요양원에 10억을 투자했다면 이 10억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의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양원에 우리는 투자를 했으니까 평균적인 요구 수익 그 10억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을 하고 거기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 매달 그 이득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 좀 어렵나요? 하여간 저도 이제 경제적인 전문 용어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오랜 시절 돈을 만지며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돈을 만지는 사람 사이에서는 10억을 투자했으면 당연히 10억에 대한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를 벌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념상 10억을 투자했을 때 당연히 매달 얼마 정도는 이득이 돌아오더라라는 그 평균적인 통념이라는 게 또 이득에 대한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을 설립하시면서도 내가 내 자본 10억을 투자했어. 또 큰 요양원은 40억, 50억, 100억도 투자가 되죠. 혼자 투자 못하고 뭐 3, 4명 합산해서 연대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이라는 게 자기 건물이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있으면 사실 쬐그만한 건물은 대출 없어도 사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도시 속에 있는 어린이집 개조한데 뭐 다른 기타 등등 노유자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을 개조한 건물들은 뭐 10억 안 가도 샀죠. 그래서 그 요양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10억 그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10억 정도의 요양원을 샀어.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영을 했어. 그럼 이제 계산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르신들을 20명을 모셨어요. 그러면 20명 모시면 얼마겠어요? 250씩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그러면 그 10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20명 어르신들에 대한 10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22명까지 모신다고 하면은 10분의 어르신. 그러니까 5,500만 원이라고 계산을 좀 더 쉽게 가정을 해볼게요. 뭐 5,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분이면 얼마예요? 우리 평균 잡아서 220만 원이라고 그러면 2,2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지출 계획안을 미리 세우고 그 지출 계획안에서 또 대출 이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억이 내가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대출을 몇 분 받았어. 3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자율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내 순수 이득에서 할당을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출이자가 높아진다거나 어르신 수가 줄어들면 요양원이 경영이 조금 어려운 면도 있겠죠.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댓글에 심지어는 이제 어떤 요양원에서는 조리사 자격증도 좀 빌려달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뭐 다른 뭐 복지사 자격증이나 뭐 자격증 두루두루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구도 하시고 그러나 봐요. 하여간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이제 고정 지출을 확정을 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수입원인 어르신들의 수가 줄어드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노인학대. 근데 사실 노인학대로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있었다 해도 요양원 문 닫게 안 합니다. 왜?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이니까 문 닫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안 좋아지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이 어렵거나 지금은 이제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너무 많으니까 진짜 골라 잡아요. 요양원들이 뭐 요양보호사 없네, 모자라네, 외국 요양보호사 데리고 와야 되네. 다 뻥이에요. 다 뻥. 제대로 돈을 준다면 너무나 공급이 많을 거예요. 요양원 공급이. 요양보호사를 일하고자 하는 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뭔가 그 시장에 나오는 게 공급이고 그 시장에 나온 그 필요한 것들을 사가는 게 수요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숫자가 공급이겠죠.
만약에 제대로만 월급을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차고 넘칠걸요. 근데 그나마 제대로 이 월급도 안 주고 싶어서 외국인 인력 막 이러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하여간 조달을 잘 못해서 이제 망하는 요양원은 어떤 요양원이냐? 저 오지에 있는 요양원.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차가 있어서 내 차로 가야 돼. 뿐만 아니라 이제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려. 그러니까 에이 요즘 시내에도 많은데 뭐라고 하고 시내를 많이 선호하게 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이 어렵다거나, 노인학대 있으면 선생님 이제 어르신들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빠지니까 이제 어르신들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래서 이제 문을 닫는데, 그래도 문 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대출이 있어. 만약에 10억을 내가 투자해야 되는데 3억을 대출로 조달을 했어. 대출이라는 게 이제 지렛대라고 해요. 우리 지렛대 아시죠? 어떤 언덕을 넘어서 이제 물건을 옮길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옮기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을 하고 싶지만 저 건물은 10억짜리인데 나는 7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3억을 대출을 받아. 혹은 7억을 대출 받는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내가 기대하는 요양원 운영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대출을 받는 요양원은 이자가 높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은 그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운영이 힘들어져. 더군다나 어르신도 줄어들었어. 그럼 내 생각에는 이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거나 어르신들을 풀로 찼을 때 이걸 운영할 수 있었어. 내가 소득을 조금 줄이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줄어들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골목에 있는 식당들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식당 운영에서 성공하는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20%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식당을 개업을 하신 사장님들, 소상공인들은 95분의 그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식당의 종업원들은 노동 갈취를 못 하거든요. 식당은 특히나 공개되어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노임은 기본 월급보다 더 줍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보다 1030원이 아니라 식당에 설거지하면 13,000원도 받고, 서빙은 15,000원도 받고, 최저가 11,000원, 12,000원 이러더라고. 근데 요양보호사는 안 그렇잖아요. 1030원 주면서 점심시간 1시간 삥땅 쳐. 저녁에 7시간 삥땅 쳐. 마르크스는 그래서 노동의 착취로만 잉여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착취 없이 제대로 임금을 준다면 본인이 노력한 대가만을 이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노동의 대가가 똑같이 분배돼야 되는 것인데, 리스크, 내가 돈을 투자한 그 위험의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노동자들의 또 조금씩 갈취해서 오너가 많은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잉여가 되고 부에 창출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르크스를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재의 사업 운영에도 이용이 되는 걸 보고, 현재 요즘 시대의 사업에도 충분히 이용을 되고, 특히 요양보호사 현장에서는 갈취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